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심지어 국가를 지키는 최첨단 국방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의 심장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히토류가 어떻게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로 불리게 됐는지, 그리고 미중 갈등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렸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5년 10월,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와, 이건 정말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긴장감이 실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험악한 말이 오갈 때마다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바로 이렇게요.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3.6%나 폭락하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공포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관세 전쟁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칸에 불과합니다. 진짜 싸움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물건값 올리는 관세 분쟁이 아니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중국이 먼저 훨씬 더 강력한 자원 무기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물밑에서 진행되던 갈등이 드디어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거죠. 중국의 반격은 정말 서방 세계의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바로 이 히토류 수출을 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반도체부터 전기차, 국방산업에 이르기까지 서방 첨단 제조업의 숨통을 그냥 조여버리겠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탄이었죠. 자, 그럼 대체 이 이름도 생소한 히토류가 뭐길래 이렇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왜 이 원소들이 현대 기술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이름만 들으면 엄청 희귀한 원소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지각에 매장된 양만 보면 금이나 은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문제는 이 17가지 원소들이 광석 안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고 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든요. 바로 이 가공 과정이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럼 이 히토류가 대체 어디에 쓰이냐고요? 사실상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친환경 미래의 상징인 전기차와 풍력 터빈, 그리고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첨단 무기까지. 과장 좀 보태서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현대 문명 자체가 멈춰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길거리에 보이는 전기차들 있잖아요. 그 전기차 모터 안에는 네오디뮴이랑 디스프로슘이라는 히토류로 만든 아주 강력한 영구 자석이 들어가요. 바로 이 자석 덕분에 모터를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얘긴데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 이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의 양이 무려 417kg에 달합니다. 레이더, 센서, 통신 장비 같은 핵심 시스템에 전부 다 이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 안보가 이 작은 원소들의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나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을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중국의 큰 그림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미 80년대에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봤고요. 90년대에는 아주 싼 값으로 물량 공세를 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 광산들을 다 문 닫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2010년에 터집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으로의 수출을 딱 막아버리면서 이게 바로 우리 무기다라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만 놓고 보면요. 중국이 37%로 제일 많긴 하지만 이게 완전한 독점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땅속에 얼마나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90% 이상.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희토류를 가공하고 정제하는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땅에서 원석을 캐내는 거랑 그걸 첨단 기술에 바로 쓸 수 있는 순도 높은 금속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채굴, 즉 원석을 캐는 건 여러 나라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공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감수해야 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90년대에 서방 국가들이 바로 이 환경 문제랑 낮은 수익성 때문에 가공시설을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지금의 완벽한 독점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이 이걸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게 현실이 되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이제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쟁탈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의 독점 구도를 깨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 호주 같은 동맹국과 손을 잡고 있고요. 일본은 좀 독특하게 도시광산, 그러니까 버려진 가전제품에서 휘토류를 뽑아내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유럽연합과 호주 역시 새로운 공급망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쟁탈전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베트남을 지목하고 있죠. 왜 베트남이냐고요?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 때문입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무려 2,200만 톤, 중국 바로 다음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데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거든요. 우선 광산 하나 개발해서 가공시설 짓는 데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이 걸려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무엇보다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가공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다른 나라가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결국 이 희토류 분쟁은 단순히 어떤 자원을 뺏고 뺏기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우리가 꿈꿔왔던 녹색 전환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독일의 한 자석 제조업체 CEO가 한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산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전체 자동차 산업이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희토류 공급이 뚝 끊기니까 당장 전기차 모터를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뼈아픈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선택한 전기차, 풍력 터빈 같은 깨끗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기술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산업 공정 중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단순한 광물 쟁탈전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고요.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나아가 21세기의 기술 패권을 과연 누가 쥘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 공급망과 동맹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분명히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망은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또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